이번 시간에는 제가 추천받아서 읽은 책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독서하는 남자라는 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읽은 책을 하나 요약을 좀 하고 제 경험과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되게 핵심 내용이다. 되게 좀 어, 신경 써서 좀 봐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같이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영상으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저장해 놓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더 학습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한번 보면 1회독을 보통 하거든요. 1회독. 이걸 또 다시 보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책들은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의미가 다르고, 제가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에 따라서 별로였던 책이 갑자기 막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왜 고전하고 왜 이렇게 추천서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뭔가 기억이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봤던 책이 어딨지? 그 내용이 어딨지? 다시 들추기에는 좀 너무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 놓고 하면은 뭐 언제든 제가 원할 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어 가지고, 예. 그래 갖고 일단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은 이게 추천받은 책이에요.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 제목이 이래요. 진짜 꽤 길긴 한데, 그러니까 막 요즘 워낙 좋은 책들 많죠. 좋은 책들 많은데,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책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 이후에 뭐를 축적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창 직장 생활 할 때는 뭐 회사에서의 성장, 뭐 경영자가 되는 거, 그런 게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관심사가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거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키오스키 부자 아빠, 그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아마 정리를 해서 한번 올리려고 해요. 지금 계속 관심사는 이제 그쪽이죠. 너무 책을 그런 쪽으로만 편향돼서 읽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 독서라는 것도 본인의 관심에 의해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했고, 이거는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한 거예요. 뭐 제가 21년에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을 하고, 제 아내도 공인중개사를 땄어요. 제 아내는 이제 22년에 땄죠. 1년 차이로. 21년에 저랑 같이 봤는데, 저는 동차로 합격을 했고, 와이프는 이제 공부를 조금 뒤늦게 해가지고 1차는 합격을 했어요. 네, 1차는 합격했는데 1차 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땄죠. 그래서 저는 21년에, 제 와이프는 22년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땄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딴 이유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데, 약간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런 경험, 안 좋은 경험은 좀 다시는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둘이 좀 따게 됐고, 그 와이프가 따기는 제가 먼저 땄는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가지고 본인이 막 여러 가지 책을 찾더니 요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해서 저도 읽어봤고,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분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전혀 뭐 아무런 저자와 어떤 친분과 관계도 광고비를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책 내용을 좀 나름의,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과 경험담으로 약간 정리를 해봤고, 저작권법에 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PPT 형식으로 정리한 건데, 예. 그래서 일단 목차만 좀 봤어요. 저는 책을 볼 때 항상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이거는 꼭 친구는 아니라 뭐 자격증 시험을 할 때도 그렇고, 임장, 임장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임장. 부동산에서 임장 중요하죠.
그리고 아파트 소액. 이분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 아파트 쪽을 이제 포커싱을 하신 거죠. 임장.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아파트 투자를 좀 하신 거고, 그래서 임장에 대한 거,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전, 투자, 뭐 필살기, 요런 거. 그래서 약간 책이 되게 실무적이에요. 그래서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의 좀 있는데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고 충분히 이게 쭉 따라가면 점점 이렇게 조금 실무적으로 변하긴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막 엄청 어렵고 뭐 이렇게 워낙 실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315페이지 정도인데 굉장히 내용은 좀 촘촘해요. 굉장히 실제 케이스, 투자 사례 뭐 이런 것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추천 받아서 오늘 하루 좀 붙어서 읽었더니 다 읽었죠. 이렇게 해갖고 음, 그래서 1장부터 한 제가 읽었던 주요 내용들 그런 거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서 보면 1장은 약간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성장 배경, 어떻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좀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무했다, 자기 금수저 아니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욕망과 간절함을 필요로 해서 됐다. 표현이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막 이렇게 욕망, 간절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 헤드라이트 그 소 제목을 그냥 제가 옮긴 거고요.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냥 한번 넘어가시면 되고 솔직히 누구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이분이 직장 생활을 좀 치열하게 하셨어요. 한 되게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직장에 있으셨고 워낙 그분이 일을 잘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에 있었던 임원분이 나가시면서 회사를 차리면서 이분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창립 멤버로 제가 좀 회사를 차리신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되신 거예요. 굉장히 나름 리더십이 있으신 거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첫 월급 받아서 배낭여행 간 얘기 살짝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해외 영어 발령이 나는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창립 멤버로까지 간 것 같아요. 아니면 해외 영업이나 해외 바이어 하시면서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여기 있던 임원분이 이분을 스카우트 해갖고 나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영어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창립 멤버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 리더들이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아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창립 멤버긴 한데 한 회사를 이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육아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힘드시고 그래서 뭔가 회사에 아예 자기의 어떤 삶이 지배당하고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렇게 느끼고 이게 저도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제 나이쯤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어렴풋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물론 이분은 이제 창립 멤버다 보시니까 이제 본인이 약간 선택을 해서 나오신 거 수도 있는데 회사 이제 너 나이 좀 찼어. 뭐 이제 좀 오래 일했지? 그러면 저는 이제 불안한 거죠. 우리 애들은 이제 막 커가는데. 우리 애들 막 대학도 가야 되고 등록금도 하고 교육도 이제 막 하는데 나 어떻게 이제 슬슬 자 이제 슬슬 나가기 시작한다. 너 나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전 준비해야죠. 이제 작별에 막 이 우리 회사가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뭔가 프레셔를 준 건 아닌데 의뢰 제 나이쯤 되면 이런 트랙을 많은 분들이 받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요런 거 부자 아빠, 뭐 월급쟁이 부자 이제 회사의 월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 내가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어도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과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직장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이분이 경험했던 요랑 비슷한 유사한 그 루트를 좀 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제 계속 이어지죠. 여기서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도하는 삶이 살고 싶다. 이게 경제적인 자유로움이죠. 이게 결국 회사의 키오스키에서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월급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고민을 하지 않아서 어? 그 키오스키도 결국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직장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결국엔 부동산. 아,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이런 이슈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리는 거 아니고 뭐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주식도 그렇죠. 그렇고 뭐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임원이 되지 않는 한. 임원도 뭐 솔직히 뭐 3년 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솔직히 뭐 제가 지금 회사를 네 군데를 지금 옮겨 다녔는데 그 중간중간에 모셨던 임원분들 집에 간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이 어떤 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뭔가 자산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멘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이분도 취득을 하세요. 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세법이라든지 등기법. 이건 그래서 저도 딴 거예요. 똑같아요. 이분이 느꼈던 요거를 저도 느꼈어요. 세법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이걸 모르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요. 지금 전세 사기가 이게 등기부등본까지 이게 세탁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뭐라 그래야 돼. 30세가 됐을 때 첫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인생에 걸린 결정이에요. 전세 자금, 뭐 부동산, 이 신중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중개사랑 이제 하게 되죠. 그 작당하고 있는 그 사기 무리들이 판을 짜고 이 선량한 사람들의 전세 자금과 진짜 평생 동안 모은 돈을 홀랑 타먹는 이런 자태가 어떻게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는 저는 이게 거주 안전성. 이게 대한민국은 너무 없어요. 전세가 2년마다 옮기는 것도 문제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하면 10년, 20년? 막 애가 이제 다 커서 성인 될 때까지 한 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던 집을 애가 계속 이어받아서 살아요. 막 주거 안전성이 좋죠. 우리나라는 이 주거 안전성이 너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전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좀 안 돼. 일단 공인중개사 이분도 따졌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함을 느껴서 따졌다고 하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법을 공부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1장 안에 여기서 이제 임장의 여왕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에서 저는 저도 요 부분이 좀 굉장히 어떤 무송산 투자의 핵심 세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로 입문을 하셨대요, 부동산 투자를. 근데 경매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와이프가 전 여자친구였죠. 와이프가 전 여자친구일 때 살던 전셋집이 빌라였는데 얘가 경매가 됐어요. 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 전세 들었던 집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가 깡통 전세라고 부를까. 하여튼 진짜 돈을 얼마 못 받고 거의 진짜 쪽박 차고 나왔죠. 근데 이 경매될 때 유찰 당하고 뭐 하면 정말 가슴이 쓰려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게. 시간도 많이. 경매 걸렸다 그러면 전세금 거의 못 받는다고 보죠. 최우선 변제, 뭐 우선 확정일자 읽다고 하더라도 앞에 그 뭐 경매 여러 번 당하면 뭐 2, 30%씩 팍 날아가기 때문에 1년도 넘게 걸려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경매로 입문을 하셨다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소액하는 걸로 조금 이제 투자를 좀 변경하셨다고 살짝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 매도 파는 시기 그리고 매력도가 넓은 물건 선정하나 이게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의 기본 아닐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뒤에 2장, 3장, 4장에서 이게 자세히 풀어 써주시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기본 프레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보면서, 아, 어느 지역.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역보다도 이걸 먼저 보거든요. 얼마야? 얼마야? 아파트야? 야, 그 대장이야? 그거 잘 나가? 시세가 얼만데? 내가 지금 얼마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쪽에서. 시장이랑 또 다르게 얘가 부동산 시장은 타임레스가 오래 걸리거든요. 오르는 것도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때도 급격히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오를 땐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땐 급격히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우측이 이게 스티프한 굉장히 예.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하면 저렇게 나오는 이런 중인데 잡설이 많네요. 예. 일단 요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돈을 버는 유형이 있다. 적극 투자.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액티브한 거죠. 결정장애. 아,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게 실행이 부족한 사람들. 실행은 부족하고 관심은 있어. 관심은 있어. 아예 무관심하면 모르겠어. 관심은 있어. 근데 하지는 않아. 그리고 남들이 뭐 부동산에서 뭐 했다 그러면 부러워는 해. 부러워서 관심은 갖지만 실행은 하지 못해. 그리고 하락론자용, 집값 종말용.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 지금 집값 너무 오르다. 물론 항상 그 말도 그들도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저도 막 특히 투자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왜 얘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물가는 항상 상승을 해요. 물가. 그리고 월급, 월급이 있죠. 월급은 뭐예요? 현금이죠. 물가가 상승하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져요. 물가 상승보다 임금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 임금은. 아니면 연봉 인상률이 물가보다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 예금 금리가 어때요? 지금 거의 제로 금리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지금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저희는 가만히만 있어도 매일 하루하루씩 가난해지고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가난해지죠. 근데 지금 소비는 어때요? 애들 크면서 교육비 들죠. 식대 들죠. 왜? 물가가 오르니까 다 오르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금액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양도 느는 게 있죠. 애들이 더 많이 먹어도 되고 저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의 궁핍화가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 지금 가속화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거를 자산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수익을. 월급만 받아서는 지금 저희는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월급만 받아서 물론 월급 받으시는 분 중에 물가 상승률 이상의 고연봉을 받으시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을 수 있어요. 예, 없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뭐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하게 임금 인상률을 받는 분들은 매년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노후도 준비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에 디펜스할 수 있는 재화가 이 부동산이랑 특징이 있어요. 얘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물가 상승률 이상을 얘가 오를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도 노후화가 돼도 물가 상승률 이상 오르는
애가 얘예요. 이게 얘가 단순히 부동산 투기 나빠 뭐 하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들이 진짜로 부동산을 그렇게 할까? 물가에 대한 디펜스가 이거는 또 어떤 현금, 어떤 그거보다도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식도 뭐 해서 배당받고 뭐 하면 물가상 높은 거 있죠.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에 이 태생이 그래요. 부동산이란 태생이. 그래서 집값 종말령 이분들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어서 항상 투자에 뭔가 이렇게 투자 세력들이라든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라는 이 한정된 재화의 특성상. 이거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에 첫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개념이에요. 이건. 물가에 대한 디펜스. 예. 그리고 이거 조심해요. 성급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다. 아, 제가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모았어. 자, 주식하자. 야, 어디 뜬대? 어디 뜬대? 깡통 막 되고, 뭐, 페이퍼 됐어. 아, 그러면 나 부동산, 난 좀 모았어, 부동산. 자, 어디 상가? 상가 들어가? 나 월세 얼마 받아? 막, 이런 거만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성급한 투자는 독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 주시죠. 그래서 네가 지금 주택 수가 어떻게 되냐?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세금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특히 주택수에 따라서 과중하게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냐? 가용한 투자금. 본인이 보유한 것도 있고 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목적. 실거주인지. 실거주라면 무주택자가 이제 실거주하면 1주택 되는 거죠. 그거랑 내가 상가를 해서 뭐 월세를 받겠다.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대출이자보다도 내가 월세 더 받아가지고 네팅해서 내가 얼마를 만들겠다. 아니면 나 노후로 해서 내가 또 한 10년은 묵히겠다. 10년은 묵히겠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중요한 메시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었는지, 기본기 공부하기, 부동산의 정책, 제도, 이게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그런 거, 막 갭 투자, 막 그런 거 요즘 항상 이슈가 됐죠. 지역을 선정하는 거, 어느 지역을 같이. 이분 보면 항상 지역을 먼저 말씀하세요. 부동산은. 물건보다도 지역이 먼저예요. 그리고 매력도 높은 투자처, 그 다음에 자금을 마련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2번, 3번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마련했으면 자 이제 들어가자. 부동산 투자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투자가 될 만한 매력도가 높은 지역을 본인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공부하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들어간다. 나 여기 오케이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여기 될 것 같아. 여기 될 것 같아. 그러면 얘 얼마야? 얘 지금 저가야. 내가 얘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얘 뜰 것 같아. 몇 년 오를 것 같아. 그래? 아, 그럼 나 지금 얼마밖에 없어? 나 플러스 알파 얼마야? 내 은행 대출하고 뭐하고. 이 돈은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련해서 이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아까 같이 성급한 투자가 된다는 거죠. 나 돈 있어. 자, 뭐 하나 빨리 할래. 나 돈 버는 거 빨리 할래. 상가 하나 빨리 할래.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쭉 오랫동안 봐오고 무르익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돈이 없어도 놓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역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내용 중에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아니라는 거죠. 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1번. 이게 일단 서야 돼요. 선정되면 그 다음에 돈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도 있고 뭣도 있고 물론 리스크해요. 본인 자금만으로 하면 되는데 리스크하죠. 은행 의자 갑자기 요번처럼 막 금리 오르면 막 영끌족들 지금 난리 난 것처럼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아사리가 나면, 그래서 그 얘기도 뒤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 약간 매도 시기, 매도 시기, 매도 시기,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끌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퍼가 너무 없는 거죠. 버퍼가. 야, 부동산 뜬다, 들어가자! 대출 받아! 막 해가지고 막 들어갔다가 그 금리 오르니까 월급에 지금 뭐 한 70, 80% 지금 대출이자 은행 또 먹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파트는 제가 아예 좀 중요하다고 색깔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실제적인 부동산 투자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아마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아파트 소액 투자를 했는데 전세 레버리지를 좀 하셨다. 이게 뭐 말이 많죠, 이것도. 그래서 지역 선별을 한다. 그래서 이거 일단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지역 선별. 지역 선별 어떻게 하냐? 인구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구수 대비 공급량은 본다. 인구수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부족해요. 어떻게 했어요? 얘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먼저 찾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타이밍. 뒤에도 나오거든요. 난이도가 제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왜냐면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마트 가갖고 야, 지금 50% 할인한다. 자, 가자, 사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건물이 지어지고 공급 물량이 풀릴 때 그 2년, 3년이 지났을 때 2년, 3년이 지났을 때 이때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막 신주 입주가 많고 분양을 많이 하고 공급 물량이 확 풀렸어. 근데 이제 인구수가 그때 많지가 않아. 그럼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지겠죠.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난다는 거고, 2, 3년 지날 때 그때 별로 없는데 인구수는 막 계속 꾸준히 늦고 초등학교 계속 늘고 있고 막 지하철 뚫렸는데 그때 보니까 공급 계획이 많지가 않아. 이런 건 이제 오르겠죠. 이런 건 오르겠죠. 그런 거를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본인이 지역을 관심을 가졌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매도. 이게 꽃이죠. 이게 꽃.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발목에 들어가서 허리에 들어가서 어디에 팔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얘는 텀이 길죠. 그만큼. 단타가 안 되죠. 부동산 요즘에는 하도 하니까 몇백만 받아도 단타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건 쉽지 않은 거고. 장기 주식에서 장기 투자 얘기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해요. 부동산도. 예, 입지 선정. 이게 중요하죠. 지역 받고, 타이밍 받고, 그 다음에 실전입니다. 이거는 물건, 실제. 지역이 이렇다는 거 봤어요. 근데 지역이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물건이 다 가격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소환루나 신축이라든지 사통팔달에 있는다든지 상권이 좋은데 인프라가 이런 데에 선호하는 데가 거기가 오른다는 거지. 구축이고 이미 소외돼 있고 단독돼 있고 그런 데서 오르지는 않아요. 설령 이런 지역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어떻게 임장 관심 지역이 생겼죠. 그 지역에 실제 물건을 고를 땐 임장을 통해서 얘를 면밀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교교상쾌부 요거 5개 정도를 고려를 해서 이 지역 받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 보다가 얘를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3개를 다 보니까 A라는 아파트야. A라는 아파트 지금은 가격이 좀 높아. 얘가 내가 생각한 어느 가격 떨어졌을 때 난 얘 고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초등학교가 지금 몇 년에 개교하고 지금 전철이 뭐가 뚫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늘겠네. 근데 2, 3년 후에 지금 주변 지역
새로 오픈하는 신축 아파트들 계획 보니까 호수가 몇 개네 부족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요거가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 전세 수요도 뭐 있겠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3년, 2년. 일단 이거 선정해야 되고, 봐야 되고, 2, 3년을 쭉 보면서 이것도 걸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걸리는 애가 몇 개나 있겠냐는 거죠.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투자 과정에 또 기본을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발목 잡는 걱정거리. 앞에 여기랑 또 연결되죠. 여기랑 이렇게. 뭐 세금이 많이 나와요. 투자금이 없어요. 아, 지금 부동산 하락장인데 언제 될지 몰라요. 막 항상 존재하는 위기론, 부동산 위기론이 있죠. 항상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돈 버는 사람은 있어요. 항상. 물론 잃는 사람도 있어요. 리스크하니까. 무슨 이게 예금보험자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결정해서 들어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 3프레임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거 잠깐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2장에서 여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게 기본. 그럼 3장은 어떻게 하냐? 아까 이 부분이 본인 스스로 임장의 여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것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또 해주세요. 보시면 제가 모르시는 분이라 함부로 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경어체를 쓰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작이자 끝, 임장. 그죠? 아까 지역 봤죠? 타이밍 봤죠? T, 회종, 물건. 그 물건을 뭐라고 해야 돼? M이라고 할게요. 메터리얼. 얘를 선정하는 건 뭐다? 임장이다. 이게 부동산의 꽃이다.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뭐라 그러면 탐방이라 그래요. 탐방. 얘네도 데스크 리서치를 많이 하거든요. 주식하는 애들도 막 재무제표 보고 최근 몇 년 보고 최근에 막 기사 나오는 거 무슨 서비스 런칭하고 상품 런칭하고 어디랑 제휴하고 막 그런 거 해요. 그리고 얘네가 기업에 와갖고 IR팀이나 이런 쪽 와갖고 탐방을 해요. 탐방. 기업에 와갖고 우리 어디 증권 누군데 해당 기업 리포터 쓰러 왔다. 그래서 탐방 왔다. 그래서 실무자 인터뷰하고 막 그런 게 있죠. 예. 주식도 그렇죠. 그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심 지역. 그리고 지역 공부해야 된다. 지역 공부해야 된다. 금매나 경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2와 1 순서가 역전됐다는 거죠. 이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경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그랬대요. 이 지은 분도 경매 사이트 일단 들어가서 부동산 한다 그러니까 투자한다니까 경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경매 리스트 쭉 있잖아요. 그래서 유찰된 거 쭉 이렇게 가격 얼마 원래 가격 얼마였는데 지금 몇 프로 다운되고 요거 위주로 하셨대요. 저도 처음에 공인중개사 따고 나서 나 이제 경매 클래스 들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무적으로 가려면. 근데 이제 보통 1, 2번이 이제 역전이 된다고 돼 있다고 그러고 초보의 조급함을 경계하고 있죠. 장기 플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지역 전문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지역 전문가. 야, 뭐 하나 금매 떴어. 들어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이 아까 얘기했듯이 입주민,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본이 여기가. 예?
수요와 공급이 없는 무주공산에 와 지금 50% 떠졌어? 야 경매 떴어? 야 싸졌네? 들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거기 숲을 보고 그 숲이 계속 커지는 숲인지 아니면은 물이 공급이 안 돼서 고사하는 소나무 숲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수맥이 끊겼어. 막 나머지가 막 황토색으로 그 사막화가 되는 숲이야. 근데 거기에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사전 임장, 실전 임장, 사후 관리. 임장이 세 가지 프로세스예요. 1, 2, 3. 임장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과연 따라하실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에요. 지금 저도 굉장히 쉽지 않다.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그런 자산을 이제 보유하셨겠죠. 이제 책 보면 나와요. 그분이 얼마의 그 자산을 보유하셨는지가 나오거든요.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긴 한데.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이렇게 스터디까지 하고 같이 임장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어? 그렇죠. 이게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애들 나중에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회사만 바라보고 있다가 진짜 명퇴당하고 희망퇴직 당하고 지금 4개월 월급 받고 나가라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가 지옥의 시작이죠. 예? 지금 보험금 걸린 거부터 지금 애들 학원비까지 지금 먹어대는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유류대도 오르고 지금 난리인데, 이제 또 이상한 얘기 했네요. 예. 그래서 내가 관심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현장 나가기 전에 임장 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 그럼 A라는 지역을 이렇게 요즘에 워낙 인터넷 잘 돼 있죠. 구글 맵도 있고 뭐 네이버 지도, 네이버 부동산 너무 잘 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교통로, 아파트 뭐 랜드마크 무슨 시장 이런 정보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전에 이제 알고서 이 지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길이 어떻게 뚫려 있고 랜드마크가 어떻게 생겨 있고 학교는 지금 큰 대로랑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선을 짜는 거죠. 내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 가는 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랑 또 얼굴도 익혀놓는 거예요. 그 YG에 그 양현석 지금 별로 좋아하지 양현석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예전에 그 뭐더라 그 이재동 씨랑 이경규 씨 막 나왔던 그 SBS 토크쇼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YG가 이제 건물 부자였는데 사옥 짓고 자기가 아침마다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래요. 이 건물 다 은행 거라고 뭐 90%가 다 대출 받은 거고 이렇게 건물 하나 사고 또 대출 받아서 B 건물 사고 홍대에 사고 영등포에 사고 지금 YG 사고 옆에 또 새로 지었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본인 입으로 자기가 본인 대출 받아갖고 공인중개사 가갖고 계속 물건 정보하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 요거 해서 실제로 임장하는 방법, 중심지역,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그런 복합몰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보는 거고 구축 신축 아파트 위치, 세 변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아파트 부동산 투자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상점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파트 위주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요거 사전 질문 리스트는 해당 책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캡처해 놔가지고 한번 써먹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 질문들이 잘 돼 있고 왜냐면 이게 중개사분들이 당연 그 지역에서는 빠끔이들이 표현하면 그렇죠. 가장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정보를 잘 알고 계세요. 이분 통해서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라든지 히스토리 중요합니다. 이분들. 그리고 집중 임장.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걸 봤으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매물을 딱 정해가지고 얘를 얘 매력도가 높아, 얘 괜찮아 보여. 그럼 얘를 상태를 좀 꼼꼼히 보는 거죠. 음. 줌인을 해서 보는 거예요. 땡겨서 보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보는 거죠. 얘는 현미경처럼 얘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타이밍이 최고난도 의사결정이라고 나왔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뺄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언제 들어가고 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인정하시고 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까 같이 A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동선이 있고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인데 요쪽이 초품하고 뭐 상권도 가깝고 병원 가깝고 여기가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중개소에다가 주기적으로 얘 어때요? 금매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지금 금매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투자 원칙이나 투자 사례 뭐 이런 거 있고 리스크 해칭 아까 얘기했죠. 리스크 해칭을 위한 여유 자금이 좀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뭐 금리가 오른다거나 제가 생각했던 매도 시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공급량이 많아져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 마음이 조급해지죠. 예, 저는 이거 살려고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서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도 마련해 놓고 이거 계획 들어갈 때, 이거 매수할 때 이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그러면 잘못 물리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고달퍼질 수 있고 이거 금매로 또 손해보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몇 번의 실패 사례가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과거에 몇몇 노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겠죠. 뭐 완벽한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고 이제 점점 정교화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도 되게 성향이 투자나 이런 거 벌리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제가 그때 와이프랑 전 여자친구 전셋집 그렇게 되고 집을 얻고 대출받아서 자가 소유를 하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 괜찮아졌는데 이런 과정 1년의 과정 중에서 제가 의사결정을 한 건 없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약간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본인이 관심이 있었는지 와이프가 의사결정을 하고 저는 그래 좀 반대한 적도 있어요. 나는 여기 좋은데 이사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막 어디서 막 주워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어디서 막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이거 옮겨가고 막 야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옮겨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종국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 타입이었죠.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그나마 와이프는 해서 저희 가족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인도 알아요. 한 게 뭐 있냐. 줄줄 쫓아다닌 거죠. 예.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곧 회사를 계속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관심을 갖고 가져야겠다. 그동안은 이제 회사에만 계속 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 이게 답이 아니다.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또 이런 아무런 얘기 해봐야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장은 약간 실제 이제 막 필살기라고 했는데 앞에 있던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초심자다 보니까 초심자 입장에서는 앞에 내용이 이 2장, 3장이 더 와닿았고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좀 내가 좀 전문적인 안다. 내가 주변 뭔가 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요쪽이 좀 와닿긴 해요. 여기. 뭐 이렇게 실제 요거는 실제로 집을 팔 때, 집주인으로서 이제 팔 때 실제로 요거는
살짝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요거. 요거 아마 실제 좀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투자 사례. 예,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보셨던 분들은 요 파트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에 실제로 뭐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기본 원리나 원칙들, 이런 게 오히려 더 와닿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마무리인데,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아까 매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도잖아요. 내가 이제 얘를 잘 들어가서 샀어요. 그 모니터링해서 매도 시점이 왔어. 잘 팔아야 되잖아요, 얘를. 이게 꽃이잖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에. 이게 아파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이라니 이런 거 잘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매도 우위인지, 지금 매수 우위인지, 이 매수 우위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을 벌면서 내가 매수자야, 매수 우위야. 뭐 집주인들이 막 내 거 좀 사줘, 사줘.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죠. 사줘, 사줘 하는데 좀 충분히 골라가면서 할 수 있고, 매도 우위야. 그러면은 통장 번호 주죠. 계약금 걸어놓고.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기 전에, 예, 중개인이랑 좀 친밀하게 하고, 이분 통해서 이제 스토리, 이 매물이 언제 나왔어요. 보통 오래 나온 애들이, 집주인들이 좀 마음이 좀 곤란해지죠. 빨리 팔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할 때는 천천히. 물론 매도 우일 때는 천천히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살 때는 천천히, 팔 때는 신속히. 이게 팔 때는 그렇다고 손해를 보고 팔라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딱 뭔가 관심을 갖고 매수자가 나왔어요. 내 매물에 대해서. 집주인인데 매수자가 왔어. 관심이 있어 해. 근데 때로는 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던져줄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이건 제 실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잘 활용하자. 디테일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주인인데 매수자가 왔어요. 그럼 집을 좀 첫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이런 거 해서 첫인상을 좋게 하자 얘기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A인데 그 전에 살던 집이 이, 있었어요. 이거 뭐라고 표시하지? 이걸 B라고 하자. A라고 하고. 작년쯤에 이사를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작년 12월이죠. 그때 팔 때니까 부동산이 어떨 때요? 아달이 났을 때죠. 최저점, 최저점. 금리 막, 지금보다 더, 심리적으로 더 안 좋을 때. 난리 났을 때, 막, 난리 났어요. 나 진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때 아파트가 저희 지역에서 나름 굉장히 인기 아파트였어요. 이제 분양받아서 잘 들어가죠. 3년 전에 분양받아갖고 잘 들어갔죠. 근데 얘가 최고가 대비 저 살 때, 진짜 저가 찍고 나왔어요. 진짜. 진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가격을 계속 내렸어요. 이거 진짜, 눈물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집을 계약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이 집을. 그리고 얘가 지금 대출이 걸려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자가 250만 원이 나가요. 제가 이거 딱 한 번 나가는 거 보고, 와, 이거 빨리 팔고 갚아야겠다. 와, 숨만 쉬는데 250이요. 원리금이 아니에요. 이자예요, 이자. 원리금도 아니에요. 얘가 이자만 250이 나갔어요. 물론 얘가 대출이 많긴 했어요. 예. 근데 얘가 제값을 받고 이렇게 가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애긴 한데 얘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 아까 얘기했죠. 이거 막 리스크 헤징 할 때 진짜 와, 안 팔리면 어떡하나 하다가 신혼부부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 그 부모님이 이 지역을 좀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 아파트가 어떻다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집이랑 다른 집, 다른 집을 놓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 두 집이 이미 최저가야, 거의. 최저가. 가격은 거의 최저가야. 최저가. 근데 이게 갈렸던 이유가 이 집은 층이 좋았어요. 층이 되게 좋았어요. 높았어요. 19층. 저희 집이 19층이었고 이 집은 층은 낮은데 인테리어가 좋았어요. 바로 이 집이었어요. 이 집.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이 집을 선호하신 거예요. 너무 집이 깨끗하고 잘 돼 있다. 예. 근데 저희는 동과 층이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사 신혼부부는 이쪽이 좀 땡겼어요. 그래서 이 둘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듣고 중개인한테 딱 얘기 들었어요. 두 개 놓고 고민 중이시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천 내려. 이미 최저가인데, 이미 천 더 내려.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중개인 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내려. 들어갔죠. 결- 결국 이거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아까 신속히, 물론 이미 최저가고 이렇게 나온 거 속쓰리긴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250씩 나가니까 대출 이자가 이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생활이 안 돼요. 모아놓은 돈까지 까먹게 생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거를 얘 팔고 이거 해서 완납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저 쓴맛 볼 뻔했어요. 정말 잘못 물렸으면 이거 만약 안 팔렸잖아요. 이분들 저 지금도 느끼는 건데 구세주였어요. 이분들 저 구세주. 매수 우위에 팔 때는 신속히 인테리어. 전 지금 요거를 경험을 했어요. 지금 작년에 딱 요 세 가지를 팔 때는 어떻게 천 어차피 그 물론 천이 싼 돈이 아닌 거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 말고는 누가 올지도 몰랐고 저희에겐 구세주였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수를 띄운 거죠. 저희 나름대로. 예. 근데 워낙 부동산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소개해 드리는 책이 부동산 책이라. 근데 부동산 책 말고도 다른 책 읽고 또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도 이 책 재밌게 봤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좀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책 한 번 읽고 하면 머릿속에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이 높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임장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소방안전 관리사도 시험 봐야 되고, 지금,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뭐, 임장 가고, 뭐,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어떻게 한다는 거 기본을 알았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랑 다르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 이런 거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 책 내용 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장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거, 필독서 뭐 봤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지금 훨씬 많고, 이런 거. 공급 물량, 요런 사이트 통해서 자료 얻고, 뭐, 임장지도 만들 때 요런 거 한다는 거. 이게 책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뭐, 부동산 내가 좀, 진짜 한번 실무적으로, 내가 좀 더 실무적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 책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나름 추천드리고, 예. 이분이랑 저는 아무런 광고비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없고, 뭐, 그냥 제가 그냥 부동산 저도 공인중개 사고, 부동산 관심 있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필요하고 해서, 제가 주식을 한 군데 들어가긴 했는데, 거의 40% 마이너스라서, 난 주식은 아닌가? 나름, 음, 연세대 경영학과까지 나왔는데, 저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제학을 좀 하고, 원래는 행정고시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주식과는 관계가 없다가 한 번 들어갔는데 그것도 물려가지고 지금 손절도 못 치고 있어요. 주식은 도대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뭐. 부동산 쪽은 제가 공인중개사도 있고 뭐 계속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서 뭐 저처럼 부동산에 관심을 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좀 되게 실제적이어서 와닿는 책인 것 같아요. 예, 실제적으로 와닿는 책이라서
일단 그래서 54분이나 됐네요. 이렇게 썰을 풀었더니. 첫 책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책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So you can. 감사합니다.